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특징주 정리, 그리고 내일장 매수해볼, 내일장 또 공략해볼 종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X는요, 앞서 예고해드렸다시피 CJ E&M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커머스와 영어 부분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대감은 여전하다. 또 개선되지 않을까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OX 의견 주시죠. 기대감이 여전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CJ E&M 하면은 콘텐츠도 뭐 잘 만들고 여기에 영화 부분도 있고 이게 또 리오프닝 수혜일 수도 있는데 왜 아직 X입니까? 우선은 저는 단기적으로 X를 말씀드려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동그라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펙트가 좀 너무 강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컨텐츠 관련주 이제 작년 후반부를 강하게 이끌었던 성장주 중에서 이제 컨텐츠 관련 부분에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과 더불어서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컨텐츠 주람 역시 CJ E&M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 위치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동이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에도 보면은 이제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제작비 투자 상향에 불구하고 좀 수익성 악화 전망이 되고 이런 영화 사업보다는 이제 디지털 커머스의 시장 트렌드 주도로 인해서 뭐 TV 홈쇼핑의 역성장과 뭐 택배 이슈의 복합적인 이유로 이런 커머스의 부진이 좀 전망이 된다. 그리고 제가 또 CJ E&M 관련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올해 이제 라인업이라고 하죠. 올해 이제 상영하는 그런 이슈들 봤을 때는 제가 아직 뭐 그런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투자자분들께서 좀 기대하는 그런 라인업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있었고 이런 쪽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동이 아쉽고 일단 주가 위치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아직 외인과 기관의 이런 투자 심리를 좀 돌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좀 X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런 투자 모멘텀이 확인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M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해주셨고요. 두 번째, KB금융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준금리 또 인상됐습니다. 금융주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분명히 돈을 더 벌 수 있을 텐데 이자 수익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오늘 장의 KB금융은 강한 빨강이 아닐까요? 두 분의 투자 의견 OX 보죠. 작가님은 O, 손효루 팀장님은 X다. 난 너와 다르다. 다른 의견 주셨어요. 그렇게 강한가요? 일단 KB금융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또 당연히 금융주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접근 가능하잖아요. 모멘텀이 있다면요? 일단 저도 O를 표시하긴 했는데 네. 약간 이게 세모 같은 O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오늘 이제 1.5%로 기준금리 인상 확정을 지었잖아요. 당연히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이자 수익이 증지될 수밖에 없는 금융기업들에게 지금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이자 수익 스프레드가 높아지니 은행의 이자 수익 스프레드가 높아지니 은행 자체의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현재 같은 양적 긴축과 전쟁 리스크로 증시가 어지러운 상황에선 보수적으로 금융주에 투자하는 것이 해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재 소나기를 피하시기 위해선 일단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금융주를 일단 바라보시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하지만 이 금융주의 문제는 다만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이 안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요. 약간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금융 맞춤형 시대가 열리면서 디지털에 걸렸습니다. DNA 자체가 디지털인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등 여러 신흥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카카오는 얼마 전에 손해보험 업황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당장 10년 이하 KB금융이 돈 버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를 주로 이용하는 MZ세대들이 나중에 나이 40, 50이 되었을 때 2040년에 2050년에 KB금융을 쓰고 있을까요? 은행 점포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금융 그래 금리 인상 시기에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어.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뭐가 있는데 라는 걸 봤을 때는 X다라고 의견이고요. 혹시 그 부분 일치하십니까? 우선 뭐 작가님께서 너무 유식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에 대해서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 눈높이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X지만 중장기적인 O라고 하더라도 이 중장기 관점이 뭐 5년, 10년이라기보다는 올해 연말까지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이제 금융주를 지켜보신 분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지만 오늘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옴과 동시에 외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일봉상으로 양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그 외인과 기관의 차익 시장을 받아주고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외인과 기관이 이 KB금융을 지속 매도할까요? 아닙니다. 2, 4분기 실적 발표, 그다음에 다음 또 이제 미국이나 국내에서 기준금리를 또 인상한다고 하죠. 그 부분에 맞춰 다시 맥점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KB금융을 살짝 뒤에서 물러서 보겠지만 조만간 맥점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템포 쉬었다 가자. KB금융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한국화본을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마감해서 한다 들어보고 그리고 저희가 장이 마치고 나서 또 한국화본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감해서 한다 두 분이라면 어떤 종목을 오늘 장 마지막 종가 베팅 하시겠습니까?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직 못 간 의료 장비. 아직 못 간 의료 장비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의료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키워드 설명도 설명인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어제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동갑이라는 두 글자로 저를 이제 논란의 중심에 만들어 주셨는데 네. 제가 보답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 제 말씀 듣고 놀라지 마시고요. 네. 이 아나운서 대기실에 가보면 우리 요니 앵커님 자리가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복수 보다 뭔지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띠동갑이거든요. 네, 띠동갑입니다. 띠동갑이어가지고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높고 저희가 좀 낮은 편입니다. 네, 우리 작가님은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주신 거 보면은 카메라 때문에 최근에 올랐나 봐요, 얘가. 그렇죠. 카메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최근 카메라가 기조가 좋으니 카메라로 많이 주목하고 계시지만 사실 카메라 이면에도 또 많은 성장성이 있습니다. 카메라 이면에도 또 많은 성장성이 있다. 어떤 종목일지 열어보도록 하죠. TNL과 LG 이노텍을 갖고 오셨습니다. 맞아요. LG 이노텍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카메라 모듈인데 그거 외에 뭐가 있다. 그 뭐를 보고 사도 괜찮습니까? 네, 사실 LG 이노텍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 카메라만 보고 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카메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카메라를 다 아이폰 카메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 좀 더 두 가지 이야기 더 있습니다. 자율주행 메타버스 기기가 막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카메라 모듈 수요는 견조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이게 실적과 성장 전망 모두 지금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네, 특히 올해 메타버스 기기, 가상현실 기기에서 삼성 와이프의 제품 출시가 예상이 되면서 조금 더 카메라 모듈 부문에 많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이 AR 글래스를 출시한다고 예고를 했고 또 애플이 개발 중인 혼합 현실 MR 헤드셋 역시 개발된다고 올해 후반기 혹은 내년에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근데 삼성 AR 글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나 카메라 탑재할지 예고하지 않았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소 12개에서 많게는 15개 정도 지금 탑재한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 카메라 모듈 잘 된 이유가 카메라가 6개 정도 탑재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헤드셋 시장에서 한 기기에 최소 2배 이상, 최소 많게 3배까지 카메라 모듈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메타버스 기기가 전기차랑 다르게 제2의 스마트폰처럼 개인용 기기로 자율주행차보다 진입 장벽이 낮고 시장 침투력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로 탄탄 성장 동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점까지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시고 투자하고 계실 건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주목 드리는 거는 바로 기판입니다. 네. 현재 맞이하고 신 패러다임이 자율주행, 메타버스, 하드웨어적인 부분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초연결, 초저지연, 통신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0.1초도 중요한 시대에서 5G, 6G로 통신 속도가 감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감내하기 위한 반도체 기판 역시 성능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차세대 기판인 FC BJ 기판이 확장되는 추세에 있고요. 이미 현재 LG 이노텍의 포트폴리오 중에 기판 사업이 영위하고 있고 최근 반도체 기판 소재 산업인 FC BJ에 대한 기판 소재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FC BJ는 인텔과 애플이 채택한 반도체 차세대 기판으로 많이 유명해지고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FC BJ 기판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당히 블루오션인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LG 이노텍의 주요 분야가 카메라도 있지만 기판 소재도 함께 영위하면서 현재 실적과 미래 성장성까지 함께 확보하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외에도 메타버스 자율주행이라는 이슈 하에 앞으로 기판까지 볼 수 있다. 목표 주가는 46만 원, 손절가 37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손여루 팀장님,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말이 빨라질까 봐 걱정입니다. TNL
천천히 핵심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 장비, 의료기구 관련 종목들 경제TV에서 많이 나오죠.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고, 뭐 클래시스나 인바디, 뭐 바텍,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추세도 너무나도 무서워서 개인 투자분들 들어가기 많이 힘드실 거고, 바디텍메드나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위치는 좋은데 향후 실적에 대한 불투명이 있어서 저는 그 사이에서 TNL이 가장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맥점 잡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보통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저번 주 PI 첨단 소재 이어서 TNL도 좀 재무같이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2020년에 실적으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특례 상장 기업 아니고요. 정정당당히 실적으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도 굵직굵직한 대외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제가 향후 실적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건 이 12개월 선행포를 이제 증권사에서 제공해 주는데 다른 종목들은 제공이 안 되어 있지만 TNL 같은 경우는 제공이 되어 있고 현재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데 12개월 선행포를 보더라도 더욱더 저평가 매력도가 심해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지금 현재도 판매하고 있는 하이드로콜로이드의 실적이 반영되고 있고 증설된 공장에서 더욱더 캐파가 더욱더 많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2022년 실적이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저번 주까지 기관이 점진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이번 주 수목금 약간 차익 시열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회 좀 눌림목에서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TNL의 경우에는요, 목표 주가를 5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45,5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LG이노텍, TNL이 오늘 두 분의 종가 베팅 주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게요. 코스피가 보합에서 2,717선을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0.04%의 약세 속에 926.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